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한국사 공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우리 오늘 또 시험을 봤어요. 6월에 학력평가 시험을 봤는데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두 번째 정도 보는 전국 시험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시느라고 공부를 만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보통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좀 다르구나 느꼈을 텐데 한국사는 약간 좀 그래도 조금 쉽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요, 전국적으로 본 시험은 아니었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설 강의를 듣고 내가 몇 점인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즉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학습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한 번쯤 풀어보고 20문제 금방 풀잖아요, 그죠? 풀어보고서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염두에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전범위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교과서 내용을 전체를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야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 범위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총평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난이도는 제가 중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 수능에 비하면 쉬운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본 시험보다도 좀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중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의 고1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평소 다른 해의 고1 6월 정도 시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면 딱 적당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이건 수능이 아니에요. 이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 시험입니다. 따라서 유형이 약간 다르다는 걸 감안하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러분 학교에서 봤던 시험하고도 유형이 다르다는 걸 감안하고 그런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한 중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중 정도란 얘기는 여러분이 딱 이 정도 맞아서 점수가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 만족해, 이런 거 좀 느껴보시라고. 크게 의미 없는 중, 상, 중하 이런 거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할 것도 없고 또 못 봤다고 너무 싫어할 것도 없고 딱 그렇게 여러분의 학력을 평가하고 좋아, 이 정도면 되겠어, 이렇게 만족하고 갑시다. 특징을 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일단 전범위가 아니라는 거 배운 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교과서로는 대단원 두 번째 근대 국민과 수립운동이라고 된 파트 중에서 중단원 세 번째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범위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까지 조금 공부하고 풀어봐도 괜찮겠다 싶은 정도. 여러분 대단원이 첫 단원이 전근대 파트고 두 번째가 근대 파트, 세 번째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네 번째가 현대 파트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단원의 한 중간 남짓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번에 조금 제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래도 통합형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신경 쓰면 좋겠다는 거. 이를테면 자료에다가 문화사를 주고서 정답으로는 정치사를 묻는 문제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 시대를 아울러 가지고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인 팩트를 묻는 문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묶어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고1 문제이기 때문에 큰 시기를 묻는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특징을 묻는다거나 근대기의 특징을 묻는다거나, 순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쪼잔한 이렇게 간격을 좁혀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그래서 같은 시기에 어느 정도 사건만 맥락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한번 풀어보시고 약간 부족하다 싶으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세한 걸 막 외워나가면서 막 영어처럼 하게 단어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큰 흐름을 자꾸 익히는 거에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고3까지 가셔야 되고 아마도 학교 시험도 고1이 지나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따라서 고3 수능을 염두에 두고 좀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범위의 숲을 보는 공부를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어떨까. 요것만 잘 잡고 있어도 나중에 흔들림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큰 줄기,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공부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긴 강의, 복잡한 강의 보지 마시고 이런 수업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을 위한 요 한자 하나 다 담은 한국사 연표라고 하는 제 수업 중에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짧아요. 짧게 연표식으로 큰 흐름만 잡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반복하시면서 보셔도 괜찮고, 또 제 김정현 한국사 흐름 특강 이런 강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전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줄기를 보는 그런 수업들을 염두에 두고 좀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원 분류표는 뭐 간략하게 해봤습니다만 역시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선사 파트에서 고대 파트에서 6문제, 고려 4문제 아시겠죠? 조선 5문제, 근대 파트 6문제고 정치사가 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늘 그럴 거예요. 항상 정치사가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나올 거고요. 경제사의 문화사가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 나온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감만 잡아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이 정도로 총평을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20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갈 테니까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화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